안녕하세요. 떡상 기원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갖고 있던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아직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제가 보면서 느낀 것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온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컴퓨터를 켜서 저도 직장인이니까 매일매일 주시장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 날때 한번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 손실률은 좀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리고 상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컴퓨터를 켰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상 처음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게 이제 이렇게 보여 있는 종목들 손실률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단 매수해서 갖고 있기만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시장 거의 저점에서 현금화해서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보시면은 이 총 손익이 최근에 시장 반등 나왔을 때 1,6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0만 원 다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말 뉴스 보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거의 전쟁 막바지까지 오는 것 같아요. 미국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미국인들 48시간 내에 빨리 돌아와라 뉴스 내고 있는데, 저도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이게 BH라는 종목뿐 아니라 이 BH는 제가 지금 470만 원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원래 500만 원 갖고 있었어요. 500만 원. 근데 평균 단가가 23,500원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때 샀었어요. 이때 2021년 1월 달 있죠. 이때 막 삼성전자 엄청 오르고 반도체 엄청 오를 때 제가 이때 샀단 말이에요. 23,500원. 그 뒤로 한 번도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 추가 매수를 나중에 시장 떨어지면 해야지, 직장이니까 월급 받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왔는데, 참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했었어도 진작에 수익 창출했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끌고 가니까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때 23,500원 여기서 매도를 안 했어요. 아 드디어 가나보다 했는데 또 빠지고. 최근에 시장 반등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말쯤에 코스피가 이제 2월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또 얘 BH는 또 이제 저점을 또 깨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BH를 제가 다 써놨었어요. 어떤 기업인지. BH가 폴더블 인쇄 회계편에서 단가가 가장 높고 2022년에는 최대 영업이익 경상 것으로 전망한다, 다 써놨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보니까 2022년 최대 영업이익 전망한다고 하면은 결국 또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2022년 최대 실적 경신한다고 하면 그때 가야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제가 이때 동그라미 때 사고 1년 넘게 존버하면서 이때 딱 50만 원 팔았어요. 딱 50만 원. 그 지금 이제 450만 원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80만 원. 이건 우습죠. 한 종목이 마이너스 80만 원은. 그리고 또 진짜 손실 커졌던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이스테크. 저희 마이너스 51% 손실이거든요. 매입가가 22,3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만 원까지 왔어요. 계속 빠진 거 보니까 만 원 또 깨질 것 같아요. 22,300원이면 어디지? 22,300원. 저 잘 모릅니다.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갖고 있는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 대부분 1년 이상 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모르겠어요 이제. 맞죠? 정말 이게 제가 그 아까 오전에 유튜브 보면서 최근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손실이 엄청 커진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21년 11월 달에 코인이 8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4천만 원 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2개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50% 찍으신 거죠.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천천히 좀 계좌가 녹은 건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순간에 계좌가 녹은 거죠. 참, 이 에이스테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그 손절률인가? 그걸 봤어요. 손절률일 거야 아마. 손절률.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여러분들의 계좌가 만약에 10% 손실이 났다, 그럼 그거를 복구하려면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걸 표를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거 봤어요. 근데 딴 건 모르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0원을 투자했다 가정 해볼게요.
전 이런 걸 보통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떨어지면 뭐 더 사지 뭐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아니라 생각했던 거죠. 만약에 1,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90%의 손실이 났다 하면은 100원이 된 거잖아요. 100원 그죠? 1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100원으로 1,000원까지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수익률이 10배, 그러니까 1000%가 필요한 거예요. 1000%가. 그쵸? 100원에서 100% 수익률 내봐야 200원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난 이익을 내지 않으면은 이 복구가 힘들다는 거죠. 맞나요? 90% 손실 나면 100원. 맞죠? 100원에서 네 맞아요. 100원에 1,000원 되려면 1000% 수익이 나야 되고, 제가 오전에 이 손절률 표를 보고 나서 정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뭐 내 주식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 다시 영상 첫 번째 켰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지금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손절률 표 보고 지금 다시 상황을 보니까 아우 이대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올 때 그때 진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 수익률 마이너스 30%죠. 그러면은 한번 계속 해볼까요? 만약에 제 1,000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30% 손실이면 700원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1,000원까지 복구하려면은 한 50% 수익이 나야 되나요? 그죠? 그래야 1,000원이 다시 되겠죠? 마이너스 30% 손실을 보기까지 정말 신경을 진짜 거의 하나도 안 쓰고 시장 떨어질 때마다 아 오르겠지 했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50% 수익을 내려면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 지금으로서는 전 가늠이 안 되네요. 또 뭐 한 주간 또 매매한 거 없냐 물었을 텐데, 물론 단기 매매는 몇 개 하긴 했어요. 근데 수익 날 때는 뭐 10만 원 정도 되고요. 손실 날 때는 그 이상 났죠.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간 게 TSI거든요. 마이너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마이너스 60만 원. 이거는 제가 이때 샀어요. 이때. 이 보이시나요? 이때 2월 3일. 그때 이제 연휴 앞두고, 그죠? 연휴 앞두고죠? 연휴 앞두고 맞나요? 맞네, 연휴 앞두고. 여러분께 영상 보여드리면서 아 이제는 좀 많이 떨어진 거 안전하게 매매해야겠다 했는데, 또 사자마자 또 바로 12,000원 계속 빠졌어요 지금. 연휴, 아니 남들은 다 연휴 시작되면은 연휴 끝나면은 다 주식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자마자 지금 마이너스 13%? 10% 손실이거든요. TSI. 그것도 원래 500만 원 들어갔었는데 빠질 때 좀 더 담았어요. 5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0만 원인데 거의 마이너스 12% 손실이죠. 샀다면 물리니까 참 이게 집에 호랑이를 키워도 이렇게 자주 물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샀다면 계속 물리니까. 그래서 또 불안한 게 주말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전쟁 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상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맞죠. 물론 맞겠죠. 근데 이게 계속 물리다 보니까 이게 참 세상이, 내가 샀다면은 세상이 다 나를 주시하는 것 같고, 내가 또 팔면은 또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느껴요 시장이.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에이벨바이오라고, 제가 이것도 진짜 제가 1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뭐였죠? BH도 그렇고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1년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사이에 다 마이너스 30% 50% 찍힌 거죠. 이 에이벨바이오도 제가 언제 샀냐면 참 부끄러운데
이거 보이세요? 제가 이거를 아마 이때 샀었나 이때? 이때 날짜로 치면은 제 기억에 9월 11일? 그러니까 10% 오른다 딱 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때였나? 9월 15일이었나? 이때 샀을 거야 아마. 거의 그냥 거의 산 정상에서 샀죠. 산 정상에서.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손절 쳤어요. 근데 이때 제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에이빌 바이오를. 그전 추가 매수 했냐? 안 했다니까요. 제가 추가 매수 안 해요. 저는 샀을 때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드는 행복회로는 또 빠지면 추가 매수 하지 뭐. 난 직장인이니까. 되도 않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1,000만 원 사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제약바이오 보이세요? 이 긴 여정 이때 고가 찍고 계속 빠졌잖아요. 이 긴 여정을 제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손실률이 거의 마이너스 50% 갔죠. 1,000만 원에 마이너스 50%면 50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 이 한 계좌에만 찍혀 있던 거예요. 한 계좌가 아니라 한 종목. 이 한 종목에만 마이너스 500만 원 찍혀 있었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계속. 최근에 좀 올라왔을 때 팔 걸 그랬나? 그 생각 했었거든요. 떨어질 때 팔 걸. 지금이라도 추가하면서 해야 되나? 진짜 계속 이게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어도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생각 계속 들어요. 또 오를 때 빠지면 팔 걸. 또 오를 때 이제 시작인가? 더 올라주세요.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더 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계속 핸드폰 보면서 업무 중에 화장실에서 계속 팔았어요.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팔았어요. 1,000만 원을 이제 100만 원까지 줄였죠. 갖고 있던 거를. 물론 나머지는 다 손실이죠. 어느 정도는. 또 100만 원 갖고 있던 걸 이제 지금 또 주가 빠졌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28주 갖고 있죠. 근데 100만 원 갖고 있는데도 이제 손실률이 마이너스 30%니까 평가손익 마이너스 31만 원. 기가 막히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매매를 할 때 이 방향성을 확인 안 하고 매매를 해요. 아까 TSI도 그렇고 TSI는 솔직히 빠지고 있던 모양새였는데 물론 뭐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 보여줬는데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가. 내가 사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나 빠졌으니까 저점 위에거리 했는데 더 빠지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래요. 처음에 살 때는 난 빠지면 추가 매수 할 거임. 빠지죠? 추가 매수 안 해. 그때 이제 무서워요. 이제 내가 사면 더 떨어질까봐 추가 매수도 못하고 이것도 그냥 500만 원, 550만 원 산 채로 또 갖고 갈 것 같아요. 또 매수가 12,000원 오면은 또 이제 매도하겠죠. 그때는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제 스스로도 참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요즘에는 제가 하도 이제 사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 이제 카톡방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식 떨어졌는데 뭐 사면 좋을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최근에 TSI 샀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악재 떴다고 TSI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인간 지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SI는 참 여기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올라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TS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저 대신이라도 좀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딴 거 볼까요? 그리고 2월인가? 언제죠? 또 셀트리온 이슈 있죠? 셀트리온 어디 있어? 마이너스 50%. 야, 참. 이게 아까 방금 에이빌바이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 사고 나서 마이너스 50% 갔다가 지금 겨우 어느 정도 탈출했다고. 근데 또 에이빌 바이오가 끝나니까 이제 또 셀트리온이 말썽이네. 참, 셀트리온 참 진짜.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18만 원에 갖고 있는데 에이빌 바이오는 좀 조금 들어갔어요. 왜냐면 에이빌 바이오 한번 제약 바이오 되니까 다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도 안 사진 않아요. 오르지 않을까? 역시나 떨어졌죠. 18만 2천 원이 어디야? 가물가물하네요. 여기네 여기.
이때 샀나 보다. 내가 언제 산 거야? 이때 샀나? 모르겠어요. 이때 샀나 보다. 여기서부터 계속 또 내리막길 걷고 있죠. 분식회계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셀트리온 그 경영진 말 보면은 제약바이오는 늘 이런 회계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회사 사장 얘기니까 좋게 하는 거고, 결국 판결은 이제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금융위가 하는 거니까 모르죠. 그래서 참 셀트리온은 거의 국민주 아닌가요? 갖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마이너스 50%면은 다시 볼까요? 100%죠, 그죠? 1,000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0%야. 그러면 500원 되잖아요. 또 1,000원 되려면은 또 100% 수익. 참 100%. 아니 100% 수익을 어떻게 내? 참. 이게 전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시장 올라오면 올라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손절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번 내리막을 타게 되면은 계속 빠지니까 이게 올라오려면은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해요. 추가 매수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50%에서 추가 매수 하면은 마이너스 25% 되고, 마이너스 25%를 또 복구하려면은 30% 수익을 내야 되네. 또 30% 수익 내는 게 쉽나요? 30% 수익 내려면 또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거고, 뭐 상한가 기대도 안 해요. 상한가 제가 죽기 전까지 한번 상한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참 오전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손절률 그 표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열리면은 진짜 방향성 확인된 종목들 열심히 찾아가면서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 이어서 세 번째 영상 올려드린 거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 손절률뿐 아니라 그 뭐죠? 이 손실 봤다고 해서 조급하면 안 되겠다 라는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조급하게 굴다가 진짜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냥 뭐 심리적으로 휘둘리는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냥 나만 힘들겠어? 다들 힘들겠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저는 그래도 1년 동안 천천히 이제 제가 박살난 거라면은, 그분들은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상황이시잖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낙하산도 없이. 그래서 그분들은 더 그 심리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무뎌졌어요. 거의. 근데 그분들은 더 심정이 많이 허탈하실 것 같고 속상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뿐 아니라 다른 저처럼 힘드신 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좀 저랑 같이 위로도 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리고 힘든 심리도 좀 같이 공감하고 나누면서, 지금 시장이 좀 애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은 또 코스피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같이 마음 위로도 얻고 안정 받으면서 같이 힘든 시장 좀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힘든 거 아니겠죠? 그렇죠? 뭐 저만 힘든 거 뿐이겠습니까? 코인 투자자들도 힘들고 다 힘들죠. 누군가는 돈 벌어 가겠죠. 근데 확실한 건 그게 당장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저가 매수 기회구나 이렇게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참 에이스테크 얘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이걸 600만 원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셀트리온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에이스테크가 내 600만 원 바꿔줬으면 나 진작에 손절했지.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많이 빠졌다,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냅뒀지. 어떻게 보면 좌우자득이죠. 그래서 또 계속 손실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매매하겠다는 종목들도 기회가 못 사요. 그 이번 주죠, 목요일인가? 이때 이제 CPI 미국 지수가 발표된대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근데 이게 높게 나온다 얘기 크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그러면 또 다시 경기 방어주, 사료주나 식료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미래생명자원 이거를 이때 보고 있었거든요. 2월 9일. 그리고 이때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금요일 날에도. 그래서 금요일 날에 미래생명자원이 어딨지? 여기 있다.
딱 이렇게 시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딱 거래가 터질 때 있죠. 이때 이게 샀어야 되는데 쳐다보면서 너무 올랐다. 뭐 너무 오르긴 진짜. 이때 5만 이랬다고. 이때 5,500원이었어요. 이 5,500원이 어디야? 5,500원. 5,500 여기 뭘 많이 올라 많이 오르게. 이제 막 시작했구만. 아휴 이것도 제가 5,500원 때 어제 살 걸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살 걸 할 때 샀어야 됐어요. 산 거 같잖아요. 아휴 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생활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식의 주자를 너무 모르고 쉽게 이 판에 끼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계속 그동안 1년도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니까 이제는 저 스스로를 이제 못 믿는 지경까지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저 자신한테 확신도 없고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정작 사야 될 때를 안 사는 거죠. 떨어질 때는 그냥 계속 손실 보고. 그래서 빨리 하루라 속히 시장이 뭐 이자일 뿐 아니라 시장이 뭐 이자일 게 아니라 저만의 무기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권 책 읽어보면서 계속 봤던 내용이거든요. 너만의 무기를 만들어라. 너만의 기법을 만들어라. 너만의 노하우 이런 걸 장착해라. 그래서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또 깨닫는 것 같네요. 다음 주는 또 전쟁이 나면은 코스피가 더 하락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휴 끝나고 올라온 시장에 지금 또 다시 투하하고 있으니까 또 저처럼 손실 보셨던 분들 많이 힘든 시장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뿐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 꼭 화이팅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시장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 다음 주엔 뭐 하나 수익이라 나서 좀 웃는 얼굴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좀 지금의 심정보다는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좀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 저를 통해서 또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